안녕하세요. 소피아의 책 한 숲의 소피아입니다. 얼마 전에 헤어샵에서 머리를 하는데요. 디자이너님과 대화를 나누게 됐거든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디자이너님이 저는 매일 저녁 한잔하면서 마무리해요. 이러시더라고요. 저도 물론 술을 즐기는 편이긴 한데 글쎄요.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기 위해서 마시는 술이라면 또 이야기가 다르죠. 우리는 스트레스가 많은 이 가득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일이 안 되면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네, 이런 생각들이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게 되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운명이 건네는 호의, 페이버에서는 바로 이 불안을 다루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으면서 우리만의 해답을 찾아보시죠. 소피아의 책 한 숲 시작합니다. 선생님,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강한 불안은 불운을 불러오는 걸까요? 호정이 조심스럽게 질문하자 서유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알겠다는 표정으로 호정과 재현을 지그시 응시했다. 그리고는 따뜻한 어조로 대답했다. 불안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때 당당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거나 성급하게 눈앞에 보이는 동아줄을 잡아버리는 일도 생기고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불안은 나를 해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운명이 우리 자신을 일깨우기 위해 준비한 고마운 손길이죠. 잠시 생각할 여유를 준 서유는 사람들의 표정이 다소 편안해진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보다 단호한 어조였다. 수많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불안이 꼭 불운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강한 불안감이 느껴지거나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운의 흐름을 타고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다시 설명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사실 우리는 불안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불안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징조라고 생각하거나 느끼면 안 되는 감정, 아니면 회피하거나 싸워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그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참석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서윤의 말에 공감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런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 보면 자신의 감정을 적으로 간주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끊임없이 자기 감정과 싸우다가 완전히 지쳐버리거나 불안의 무게에 눌려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소중한 일상을 놓치게 되기도 하죠. 서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을 운의 시그널로 인식하는 거예요. 불안은 내면의 적이 아니라 운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호니까요. 심리학 용어로 말하자면 불안을 리프레이밍 하는 거예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서윤의 말을 들으며 지혁은 속으로 생각했다. 불안과 운이라. 생각지도 못한 조합인데? 불안을 무서워하지 말고 운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신호로 보란 말이지?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보면 불안하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말인데. 호정은 저도 모르게 숨을 크게 내쉬었다. 목과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긴장감에서 벗어나는 것 같았다.
아이 진로, 돈 문제, 인간관계. 항상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했는데 불안이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마음이 놓이는데? 서윤의 말을 듣고 있는 참석자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말씀드렸듯 불안에 대응하는 전략에 따라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먼저 A 유형을 살펴볼게요. 여기서 A는 액션을 뜻해요. A 유형에 맞는 행동 전략은 불안을 연료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적절한 불안은 이들에게 집중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려주는 원동력이 되어지죠. 서윤은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 처음 봤는데도 그녀의 눈빛은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었다. 학교 다닐 때 벼락치기에 강하고 시험 전날만 되면 유독 집중해서 공부하는 친구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A 유형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진전시키는데 불안이 도움이 되는 타입이죠. 이들에게 불안은 일의 능률을 높여주는 촉매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서윤의 설명을 듣던 재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배시시 미소를 지었다. 이거 완전히 내 얘기잖아. 시험 전날만 되면 밤새우며 공부하는 나를 보고 친구들이 벼락치기의 여왕이라고 했지. 실제로 시험 시간이 다가올수록 집중이 더 잘 되긴 했어. 중간고사 당일 아침에 사회 노트 한 권을 다 외운 적도 있으니까. 재현이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는 동안 서윤은 설명을 이어갔다. A 유형에게 불안이란 행운을 향해 가는데 꼭 필요한 자원이 될 수 있어요. 가령 여러분이 과일 가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다른 사람들보다 매출을 몇 배 더 올리는 직원이 있어요. 단골 손님도 많이 확보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을 대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윤의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상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판매량이 그렇게 높다면 당연히 그 직원과 함께 가야죠. 정답이에요. A 유형에게 불안은 그런 의미예요. 당장 편안하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위기에서 탈출하거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가는데 중요한 자원이 되는 그런 존재죠. 이야기를 듣는 동안 호정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진료한 환자들의 차트가 촤라락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생각해보니 유독 불안해하던 환자들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적극적이고 맹렬하게 병과 싸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 상당수가 좋은 예후를 보였고요. 그때는 다 천운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이해가 갑니다. 지혁도 신림동에서 한창 고시 공부에 매진하던 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저는 2년 만에 사법고시를 패스한 형이 떠오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도서관에 나와서 저녁 11시까지 엄청나게 달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집안이 어려워서 부모님께 딱 2년만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했답니다. 떨어지면 바로 군대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1분 1초를 아껴가며 몰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지역의 이야기를 듣고 난 재현이 털털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스탠퍼드 공대는 경쟁이 정말 살벌하죠. 박사과정에서 탈락할지도 모른다는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학생들이 나올 정도니까요. 그때 제가 쓴 방법은 하나였어요. 불안해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안 풀리는 문제 하나를 놓고 며칠을 밤새워가며 고민한 적도 많았어요. 예전 일을 회상하다 보니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났는지 재현의 톤이 살짝 올라가며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불안할 때마다 힘을 내서 앞으로 한 발짝씩 나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남들보다 일찍 박사학위를 따게 되었어요. 졸업 후에 좋은 기회들도 많이 찾아왔고요.
생각해보니 불안하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열심히 달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재연의 고백 아닌 고백이 참석자들 사이에 작은 반향을 일으켰다. 묵묵히 듣고만 있던 산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약간 다른 유형 같습니다. 최근에 뭐랄까 슬럼프였는데요. 그 시작이 된 것이 몇 년 전 영화 범죄의 세계였습니다. 경쟁작이 저예산 영화라 방심했는데 흥행해서 완전히 밀렸거든요. 목이 마른 듯 산은 테이블 위에 놓인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사실 한 번도 어디 가서 말한 적이 없는데 다음 작품에서 만회하지 않으면 그대로 꼬꾸라질 것 같았어요. 마침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블록버스터 영화에 출연 제안이 들어왔죠. 솔직히 시나리오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영화니까 기본을 할 거라고 믿었는데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영화가 폭삭 망해버렸어요. 수염이 까칠하게 난 턱을 쓰다듬으며 산은 머쓱한 너털 웃음을 지었다. 한편 지혁은 몸을 살짝 뒤로 뺀 채 의외라는 표정으로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들 생각보다 엄청 솔직하잖아. 검사로서 늘 무언가를 숨기려는 사람들만 만나본 그에게는 이 모든 광경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나름대로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솔직해지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게 바로 이서윤 선생의 힘인가? 지혁은 문득 서윤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처음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는 호기심 어린 눈길로 서윤을 관찰했다. 산님, 경험을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서윤이 부드럽게 답하며 미소를 지었다. 이런 경우에는 밸런스를 뜻하는 비유형에 대해 설명드리는 게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불안이 찾아올 때 비유형은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주어진 행운을 순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불안이 일상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순간 지혁의 머릿속을 뭔가가 치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아, A 유형과는 대처 방식이 많이 다르네요. A 유형은 마치 불안해지게 만드는 원인 자체를 향해 달려나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B 유형에게도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하는 상황이 왔다고 가정해보죠. 시험 범위를 살펴볼 때마다 이걸 다 해낼 수 있을까? 다 못하고 시험을 망치면 어쩌지? 하는 걱정 속에 불안감이 밀려올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를 몇 개 틀리기만 해도 더 불안해지면서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재현이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손을 탁 치며 답했다. 그러고 보니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도 그랬어요. 전교 최상위권 성적이었는데 딱 한 번 독감에 걸려서 몇몇 과목을 미리 공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전날 그 과목을 벼락치기로 했다는데 전교 등수가 무려 50등 가까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산이 다시 손을 들더니 물었다. 아까 비유형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감정을 관리한다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의 정중한 부탁에 서윤이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는 대답했다. 비유형의 경우 불안이 찾아오면 먼저 일상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해요. 지금 이 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 앞에 놓인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산을 비롯한 사람들은
서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섣부르게 결정을 내리거나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는 것은 되도록 지양하시고요. 대신 운동이나 명상처럼 불안을 잊고 잠시 몰두할 수 있는 활동에 하루 30분 정도만 할애하시기를 추천드려요. 덧붙이자면 그 이상의 시간을 쓰는 것도 그리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서윤의 어조는 일행을 따스하게 아우르는 듯했다. 그리고 평소 습관대로 생활 속의 작은 루틴을 지켜 가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일상생활을 잘 영위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니까요. 서윤의 말을 뒷받침하듯 호정이 이어서 말했다. 맞아요. 저도 사실 많이 불안할 때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거든요. 밥을 제때 챙겨 먹는 것도 버겁게 느껴지고요. 비유형인 분들이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서 효과를 본 실천법 하나를 소개해 볼게요. 지금 만약 중요한 시험에 대비하고 있다면 실제와 동일한 스케줄로 매주 모의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 집에서 보는 것을 시험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보는 듯 차차 실전과 비슷한 환경에 맞춰가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서윤의 말을 들은 인재도 뭔가 생각났다는 듯 답했다. 그러고 보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펜싱 선수가 방송에서 한 말이 생각납니다. 경기 중 상대 발을 밟는 바람에 발목 부상을 당했고 이후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해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상대 선수의 발과 닮은 장애물을 앞에 두고 조금씩 그 주변으로 내딛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불안을 다스린 덕에 트라우마를 극복했다고 하네요. 심리학에서 프레임이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틀을 의미한다. 따라서 틀을 새롭게 한다란 뜻을 가진 리프레이밍은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을 뜻한다.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던 그림도 액자를 바꾸면 달라 보이듯 같은 사물이나 사건을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혹자는 리프레이밍이 소위 말하는 정신승리가 아니냐고 질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폴커 키츠와 마누엘 투시는 자신의 저서 마음의 법칙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리프레이밍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도록 도와준다. 이것이 곧 내 힘으로 사는 인생과 다른 힘에 끌려다니는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불안을 리프레이밍 했을 때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주목했다. 심리학자 리사 펠드먼 베럿은 자신의 저서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서 미국 대학원 입학 자격 시험을 앞둔 학생들의 사례를 예로 든다. 불안을 신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는 신호로 리프레이밍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GRE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교감신경계에서 수행 능력을 낮추고 기분을 망치게 만드는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수준이 내려갔기 때문이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녀는 효과적인 리프레이밍을 통해 시민대학에서 시험 성적과 최종 학점을 올리는 데 성공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이런 의미 있는 발전을 통해 개인의 인생 행로가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럼 효과적으로 리프레이밍을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키츠와 투쉬는 마음의 법칙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소개한다. 1.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충분히 의식하자. 부정적인 느낌일지라도 허락하고 받아들이자. 그것은 나 자신의 일부이자 내 인생의 일부다. 2. 중요한 것은 균형을 잡는 일이다. 자질구레한 것을 두고 절망하거나 흥분하기보다 리프레이밍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편이 정신 건강에 훨씬 이롭다.
3. 충격적인 사건으로 자신을 통제할 능력을 잃었다면 일단 떠오르는 감정을 그대로 느끼자.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정되면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재해석은 나중에 하는 편이 좋다. 4. 일단 다음과 같이 시도해 보기를 권한다. 자신에게 실망한 나머지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탄식이 나온다면 이 한마디만 덧붙여라. 나는 아직 할 수 없어.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런지 알 수 없어 부글부글 화가 치민다면 다음과 같이 자문하라.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려는 걸까? 이 상황에 숨겨 있는 기회는 무엇일까?